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발사장 인근 해안가에 짓고 있는 구조물에 실제로 선박이 접안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뱃길을 이용해 미사일을 운반할 것이라는 예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데 부두와 발사장으로 연결되는 곳에서는 폭만 최대 30m에 이르는 대형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부두 추정 시설 인근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9일자 위성 사진입니다. 선박 한 척이 선체를 맞대고 있습니다. VOA는 최근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해안가 한 지점에 선박 접안 시설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이 시설은 선박 접안 용도로 예상됐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선박이 접안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사일 동체와 각종 장비를 열차로 옮긴 뒤 이를 발사장 내 조립시설에서 합체해 발사대에 세웠지만 선박을 이용할 경우 동체의 적재 용량을 이전보다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부두시설에서 발사장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도로 공사도 매우 진전된 모습이 위성사진에 잡혔습니다.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대체할 이 도로는 북한의 새 미사일 운반 경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VOA는 앞서 이 도로가 부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지점에서 건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이 도로는 폭 25m, 길이 200m로 측정됐는데 4월 19일 현재 이 도로는 북쪽으로 약 30m 더 길어져 동창리 발사장 중심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19일자 위성사진에는 이 도로의 남쪽 끝부분과 엇갈린 형태로 맞닿은 지점에서 남쪽 방향으로 새로운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남쪽 방향으로 폭 30m, 길이 약 60m로 도로가 뚫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남쪽으로 확장된다면 새 도로는 항구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과 만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면서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조만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지만 북한이 이달 안에 동창리에서 발사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 북쪽 터널까지는 도로 공사 구간이 약 700m, 남쪽의 길목까지는 약 600m 남아 실제 뱃길을 이용한 미사일 운반은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발사장의 겐트리 타워, 즉 발사대 앞에는 여전히 공사 장비와 자재가 놓여 있으며 지난해 지붕과 외벽이 해체된 로켓 조립 건물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공군이 예고대로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해 성공했습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5시 11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시험용 재진입 운반체를 장착한 비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를 발사해 태평양 마셜 제도의 과절린 환초까지 약 4,200마일, 약 6,760km를 이동해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들을 안심시키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시험은 300차례 이상 이뤄졌다면서 이번 시험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머스 부시에르 지구권 타격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시험 발사는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명령에 따라 지구권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 준비가 된 핵전력으로 미국을 방어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무와 합동 화력함을 주목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전제를 두고 언급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면서 러시아의 보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오는 26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응에 감시 정찰 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 개발 발언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무등 미사일과 전함 역량을 주목했습니다. South Korea has fielded the Hyunmoo missiles, both ballistic missiles and cruise missiles. Ballistic missiles to put both in silos and to put in South Korean submarines. This gives South Korea a wide variety of missile systems to launch against North Korea. So South Korea is also building more submarines so that it can have more missiles at sea at any given point in time.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미한 동맹은 물론 한국군 자체의 역량도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면서 한국 군 당국의 합동 화력함 개발 계획을 지목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군이 조만간 개념 설계 작업에 들어갈 합동 화력함은 80발 이상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해 북한 내부의 핵심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함입니다. If they were to produce these ships with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would be able to provide a ring of fire around North Korea where they would be able to target every inch of North Korea in depth. And that would really be a capability that would be great. 한국 군 당국은 윤 대통령이 밝힌 초고성능 무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성능 무기는 군 당국이 은밀하게 개발 중인 이른바 비닉 무기에 속하는 것으로 군이 개발 중이거나 성능을 개량하는 비닉 무기를 지칭한 것이라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평양 주석궁 등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탄두 9톤인 현무5 미사일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군수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미한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밝힌 그 내용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이 군수품을 많이 비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다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큰 지지를 보낼 것이라면서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윤 대통령의 열망과 매우 일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은 전쟁 개입이라는 러시아의 경고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게 미래 경제관계 등의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Russia still has an interest to maintain some degree of possibility of restoring economic ties with the South sometime in the future. And so there again is a risk that Russia may feel some degree of restraint to burn all of its bridges with South Korea in its response to whatever the South Korean action may be. 로리그 교수는 또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재래식 무기는 여유분이 없고 첨단 기술 제공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발전과 영내 협력 촉진을 위한 인도태평양 특사를 임명하고 새 특사가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영내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인도태평양 특사 직책에 이언 맥케이 일본 주재 캐나다 대사를 임명했다면서 맥케이 특사는 캐나다 정부에 조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외교공관 네트워크와 협력해 범정부적 접근 방식에 대한 조율을 보장하고 캐나다의 인태 전략의 이행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태평양 특사 임명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영내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내 안정은 캐나다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특사 임명은 한국과 일본 등 캐나다와 뜻을 같이 하는 영내 우방국들과 협력의 틀을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본, 한국과 안보 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지원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한 회람은 지난 2016년이 마지막이며 오늘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위성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예고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19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사전 통보가 접수됐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2016년 2월 6일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국장이 IMO에 광명성을 2월 7일에서 14일에 발사할 예정이라며 보냈었던 과거 통보문을 보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회원국들은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북한은 1986년 IMO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지난 2019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이후 지금까지 IMO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유엔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20주년을 맞아 이 결의는 북한 정부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9일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20주년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유엔의 인권 시스템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는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13번 언급하며 모든 국가와 유엔 시스템 등은 인권 범죄가 처벌 없이 남아있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